첫 번째로 강백신 검사. 강백신 검사는 사실 허재영 기자하고 인연이 좀 있죠. 그죠? 네. 압수수색을 지휘했던 바로 그 검사입니다. 네. 지금도 저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제대로 된 지금 탄핵 사유를 묻지마 탄핵을 주장하는 이 친검, 친윤 언론에 이게 제대로 지금 저희들이 참교육을 지금 참교육 시간이 됐습니다. 네. 자, 우선 그래서 탄핵검사 1번 강백신을 탄핵하는 이유는 언론 탄압입니다. 언론 탄압. 그렇죠. 언론 탄압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탄핵 소추안 맨 뒤에 이 기사가 인용이 돼 있어요. 네. 검찰이 대선 전 허위 인터뷰로 의혹이 있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서 배후 세력을 수사한다 그러면서 이게 작년 9월 7일입니다. 네. 9월 7일.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이 강백신 반부패 수사 3부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발령을 해서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는 겁니다. 네. 이 강백신 검사예요. 네. 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진주 출신이고요. 서울대 나와요. 사법연수원 34기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국정농단 수사를 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네. 강백신 검사, 반부패 3부장 검사였고요. 그리고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9월 7일부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또 발령이 수원지검으로 또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로 발령이 또 나 있네요. 그러니까 이재명 죽이기 수사를 하고 있는 곳들만 이제 핀포인트해서 발령을 내고 있는 거예요. 아, 이제 탄핵 소추안을 저희들이 뭐 다 읽어드릴 수는 없어서 요약을 하자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이 불법 수사를 했다. 이 강백신 검사가. 왜 불법 수사냐면 이 명예훼손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직접 수사를 했다. 그 다음에 언론사 압수수색, 여기에 이제 리포액트도 포함이 됩니다. 뉴스타파 포함이 되죠.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했다. 이런 내용들로 이러이러한 법들을 위반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여기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명예훼손죄는 검찰청법상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없는 범죄인데도 이를 직접 수사했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런 걸로 지금 탄핵 소추안을 띄운 겁니다. 그러니까 명예훼손을 가지고 사실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거는 이례적이죠. 네. 그리고 그냥 수사하는 걸 넘어서 언론사하고 그다음에 기자들 상대로 압수수색까지 자행을 했잖아요. 네. 케냐는 그 동아프리카의 그 뿌리라고 하는 혼 오브 아프리카 지역에 네. 그런 차원에서 명백하게 이제 윤석열의 명예를 지킨다는 이유로 결국 부당하게 그 부당한 방법으로 결국은 언론 자유를 침해한 거죠. 공권력을 남용을 해서. 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드라이할 것 같은데 결국 이 강백신에 의한 그 무리한 명예훼손 그리고 그 압수수색 이 피해자가 바로 옆에 있는 우리 허지영 기자거든요. 네. 네, 허지영 기자가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를 보면 강백신을 왜 탄핵을 해야 되는지 부분들이 좀 이유가 너무 명백합니다. 근데 허재영 기자가 정말 무슨 뭐 잘못이 있어서 압수수색을 당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잘못이 있을 거라고 자기네들끼리 그냥 마음대로 예단을 해가지고 허재영 기자 집에 문을 부숴버렸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 압수수색 들어올 때는 잠금쇠를 부쉈거든요. 잠금 장치를 부쉈는데 허재영 기자 집은 아예 문을 그냥 부숴버렸어요. 제가 그 야만적인 모습을 보고 허재영 기자는 아마 아직도 트라우마를 앓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집에 살고 싶지가 않죠. 뭐 사실 네. 평정심 유지하기 힘들죠. 그러니까요. 네. 1년 이제 지난해 10월달에 벌어진 일인데 그 당시 그 충격으로 사실은 원래부터 약간 공황장애를 앓고 있기도 했었어요. 워낙 제가 좀 악성 댓글이 많이 달리는 기자여가지고 거기에 근데 좀 잠잠해지다가 이런 일 겪으니까 이제 완전히 쇼크가 와가지고 의사의 권고로 제가 한 며칠간 정신병동에 입원해 있었어요. 실은 제가 뭐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였죠. 네, 의사가 제 상태를 보더니 외래 치료 받으면 안 될 것 같다. 허재 씨의 상태가. 그래서 입원해야 된다. 제가 그 영화에서나 보던 정신병동에 사실 약만 먹으면서 잠을 취해야 된다고 의사가 권고를 해서 사실 며칠간 정신병동에 입원해 있을 정도로 제가 너무나 큰 사실 큰 그 정신적 충격과 피해 지금까지도 사실은 큰 어떤 그 누가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택배 왔다고 초인종만 눌러도 깜짝 놀라고 그렇게 돼요. 그렇습니다. 그 지금 강정우 기자님도 어제 얘기했지만 벨 소리를 좀 바꿔야 되겠다고 얘기할 정도로. 벨소리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네. 혼자서 잠에 모처럼 이렇게 늦잠을 자다가 집안 이제 가족들 다 이제 출근하고 혼자만 있는 상태에서 벨소리가 그날 울렸던 그날 벨소리가 또 울리면 와 정말 정신이 홀라당 나가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또 왔나 싶어서. 예, 인터폰을 막 진짜 숨을 죽이고 이렇게 쳐다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뭐하는 짓입니까? 네. 근데 이 영장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허재영 기자의 그 상당히 이게 좀 기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거예요. 배임 수재가 뭡니까? 그러니까 명예훼손으로는 직접 수사가 좀 힘드니까 저렇게 그 네. 별건으로 죄명을 배임 수재로 정하는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대장동 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다. 이렇게 이제 몰고 가려고. 그렇죠. 이제 실제로 검찰이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 기자들이 아니 명예훼손 사건인데 왜 이걸 직접 수사하냐 그러니까. 그런 걸 넘어서서 대장동 부패 그 범죄 일당들과의 어떤 관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목적으로 뭐 허위 기사를 썼다라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대장동 부패 범죄의 일환에 대한 수사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고 했거든요. 주장을 했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이제 저렇게 이제 명예훼손이라고 쓰지도 않고 배임수재 이렇게 쓴 걸 보면 아마도 압수수색 영장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법원에서 네, 언론 자유 침해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런 걸 앞세운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저게 이제 범죄에 가까운 그 해명 그 이제 영장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검찰이 이 영장을 발부받기 이전에 사전에 수사했던 어디서도 제가 뭐 돈을 받았거나 대장동 일당들과 뭔가 뭐 연관관계가 있다거나 이런 흔적을 아예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냥 저걸 써놓은 거거든요. 소설이죠. 소설로 네, 그냥 영장을 소설을 써놓은 하는 겁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가 허재영 기자가 실제로는 김만배랑도 알고 지냈고 뭐 이렇게 증언을 한 게 있다라면 그래? 그러면서 저런 의심을 했을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어떤 증언이나 뭐 어디 수사의 흔적에서도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몇몇 유튜버들은 저를 무슨 돈 받은 무슨 부패 범죄처럼 이거 명예훼손 사건이 아니다. 허재영 기자가 왜곡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막 헐뜯는 사람들도 초반에는 좀 있었어요. 저런 것 때문에. 네. 그러니까요. 지금 이 내용 이제 뉴스타파랑 다 연관된 거긴 한데 허재영 기자가 지금 저도 이제 그 압수수색 현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검사가 이렇게 서랍하고 이게 뭡니까 서랍장 이런 데 열어보다가 통장이 나온 거예요. 그 통장을 들고 가길래 제가 통장을 왜 들고 가세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거 봐야 된다고 그런 거예요. 그게 통장에 뭐가 나온다고 그거 들고 가십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통장에 뭐가 있어서 들고 가기보다는 네. 이거 이제 배임수재로 영장을 청구해놨으니까 이제 구색을 맞추려고 한 거죠. 그래서 구색. 처음에는 이제 명예훼손 사건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박대영 기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의아했던 거죠. 그렇죠. 이게 현장에서 분명히 압수수색 영장을 우리가 보긴 봤지만 너무나 이제 정신없는 상황에서 보기 때문에 사실 꼼꼼히 보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기 배임수재라고 써 있는 것도 저는 사실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봤죠. 네. 그럼 또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기자가. 상상도 못했던 죄명이죠. 저한테 제 입장에서.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명예훼손이라고 하면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못하죠. 그러니까 네. 그런 위법 수사를 의식을 해서 배임 수재로 제명은 적어놓고 실제로 들어와서 이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통장을 가져간 거죠. 통장을 뭐 떠들어 보긴 했겠습니까, 제대로? 배임 수재 증거도 없이 압수수색을 신청한 거예요. 네. 아무런 증언도 없고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네. 그러니까 생사람 잡을 수 있는 상황. 더더군다나 이제 영장 범죄 사실에는 우리 허재현 기자가 듣도 보도 하지 못한 사람들을 전부 공범으로 지금 적시를 해놨던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구체적인 어떤 범죄 모의 정황을 확인한 것처럼 압수수색 영장에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거 다 허위로 지금은 밝혀졌습니다. 검찰이 스스로 수사해가지고 그게 뭐냐면 저에게 뭐 최현 뭐 이런 사람들이 접근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녹취록을 건네고 허재영과 뭐 논의해서 외국가요 보도하기로 모의하였다. 모의하였다. 저는 이렇게 써 있길래 누가 모함이라도 해가지고 이런 거를 증거를 갖다 냈나 싶. 지금 여기 이름 나오는 사람 중에 아는 사람이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봉지욱 기자도 이름만 아는 거지 않습니까? 예. 네. 봉지욱 기자도 이 당시에만 해도 사실 이름도 몰랐어요, 저는. 이름도 네, 몰랐어요? 이 이후에 알았어요. 그래요? JTBC에서 퇴사한 줄도 몰랐고, 사실은 저 그렇습니다. 제가 뉴스타파를 자주 챙겨보진 못해서 몰랐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건 완벽하게 허위 사실이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아무도 이제 사실 그 당시에 믿어주지 않았고, 저는 봉지욱 기자로부터 취재 자료를 공유받은 적도 없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 당시에는 제 주장에 그쳤죠. 그렇지만 이제는 검찰 수사 결과로도 본인들이 압수수색 영장에 써놓은 내용이 다 허위 이미 드러났습니다. 검찰에서도 지금 이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받기 위해서 저는 허위 공문서를 썼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확하게는 이제 아까 박대영 기자가 이제 물어보셨을 때 제가 네라고 대답했습니다만 검찰은 정확하게 뭐라고 저한테 설명했냐면 제가 이제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갈 때 당신들이 압수수색 영장에 써놓은 그 내용이 있는데 내가 이 민주당 보좌관들 그리고 봉지욱 기자랑 뭐 공유받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근거가 어디 있냐 압수수색 영장에 써있던데 내놔라. 그러면 내가 내 입장을 밝히겠다 그러니까 밝힐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그거는 없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없는 채로 분명히 모의한 정황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채로 압수수색 영장을 저렇게 쓴 게 재판에서 확인되면 전 당연히 또 이미 사실 공수처에다가 제가 고소는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문제 삼을 거고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이게 수사 자체가 애초부터 기획 조작 수사였다. 저는 강백신 어느 수사가 정도- 엄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녹취록을 기자 한 명도 아니고 그 한 두세 명 정도의 공범들이 모여가지고 모의를 해가지고 그 녹취록을 조작을 하겠다. 그걸 조작해서 보도하자라고 했다. 이런 거는 사실은 평상시에 이 정치 검사들, 똥 검사들이나 하는 짓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런 짓을 하니까 기자들도 그러지 않을까라고 그런 본인들이 하는 짓에 기초해서 상상력을 발동해서 사실은 뭐 장문을 한 거죠. 이런 장문을 가지고 영장을 청구하고 이걸 법원에서 또 아무런 의심 없이 또 발표해주고 참 그게 뭐 검찰은 그렇다 치더라도 법원까지 이렇게
검찰의 이런 조작 수사에 그 부하 내동하는 걸 보면 참 서글퍼져요. 자, 또 그 검찰이 그런 피의 사실 공표를 하면은 즉각적으로 또 언론에서 또 받아 쓰는. 네, 이게 이제 탄핵 사유 중에 하나인데요. 네. 지금 피의사실 공표죠. 이게 제가 이걸 강력하게 의심하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제가 압수 당하기도 전부터 조선일보는 검찰로부터 피의 사실을 들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도 시점을 보면 알거든요. 2023년 10월 11일 오전 11시 22분에 이게 인터넷에 떴어요. 네. 근데 이거는 제가 제 압수수색이 실질적으로 시작된 지 1시간 뒤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전에 압수수색 직전에 설명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을 이제 들었거나 아니면 아예 영장을 영장을 그냥 영장을 뭔가 그죠 뭔가 입수를 했거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영장을 제가 근데 저는 영장을 어딘가에 공개한 적이 없거든요. 제 영장을.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오전 11시 이날 오전 11시는 저도 압수수색 영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었고 그날 오전 11시쯤 아마 박대영 기자가 제 집에 도착했을 겁니다. 그때 이제 박대영 기자와 함께 영장을 봤지만 꼼꼼하게 제가 살펴보지도 못했던 시기였는데 그때 정확히 기억나는데 오후 1시쯤이었어요. 박대영 기자가 저를 이제 조용히 부르더니 잠깐만 이게 뉴스타파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민주당과 뭐 모의했다라는 뭐 그런 게 있습니까, 박대영 기자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냐, 내 압수수색 영장에 그런 게 어디 써 있냐, 나는 분명히 뉴스타파 뭐 신앙림 이런 게 써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그제서야 다시 이제 좀 차분한 마음으로 다시 읽어보니까 앞부분에 이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써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뭘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압수수색을 당하는 그 피의자조차도 미처 파악 못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자세한 내용을 어떻게 조선일보 기자는 전광석화처럼 파악을 해가지고 이거를 오전 11시에 그날 오전 11시에 보도할 수 있었는가. 이거는 피의사실 공표에게 있었던 강력한 정황인 거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공수처에다가 이 조선일보 기자와 혁명불상의 피의사실 유출한 검사를 이미 제가 고소를 한 상태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제가 아직 공수처로부터 고소조사 워낙 이런 피의사실 공표는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 공수처에 많이 지금 신고가 들어갔는데도 단 한 건도 지금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 유정훈 조선일보 기자는 제가 청담동 술자리 관련해서 그 강요미수죄 또 역시 또 피의 사실을 또 유포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이 지금 들어가 이 있습니다. 기자는 유정훈 기자는 상습적이에요. 그러니까 유정훈 기자는 뭔가 검찰 내부에 깊숙한 빨대를 가지고 있긴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발로 뛰어서 이런 수사 정보를 빼냈다기보다는 결국 검찰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유정훈 기자를 통해서 언론 플레이를 지금 그렇죠.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상습적인 피의 사실 공표죄를 저지르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네, 안녕하세요, 투즈입니다. 이번 영상은 프라시아 전기 저번 주에 나왔던 컨텐츠인 증폭과 연성에 대한 상당히 중범죄입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이건 단순한 그냥 언론사와 검찰 간의 유착 관행으로 보고 넘어갈 게 아니고 이건 그냥 상습적인 이 피의 사실 공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 유정원, 그다음에 검찰 이 커넥션을 반드시 밝혀야 돼요. 이것도 이번에 이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반드시 밝혀야 될 매우 중요한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지금 제대로 된 검찰이라면 유정훈 기자의 휴대폰을 빨리 압수수색을 해서 네. 저 휴대폰으로 계속 그 정보를 보내고 있는 그 검사 또는 검찰 수사관이 누군지를 빨리 찾아야 돼요. 물론 이제 압수수색이 들어가면은 그 압수수색하는 과정은 외부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거의 이제 비슷한 시각에 그 기사가 나갈 수는 있거든요. 검찰이 어디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가긴 하는데 그 기사 내용의 구체적인 팩트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반영이 돼서 기사가 나가지는 힘들어요. 압수수색 일보의 경우는. 그런데 이 조선일보 유정훈 기자 같은 경우는 첫 보도에부터 이 압수수색 영장에 등장하는 공범들로 적시된 사람들의 이름들을 정확하게 특정을 하고 있거든요. 영장 보고 있지 않나요? 이거는 뭐 영장을 뭐 흘려줬거나 아니면 검찰 내부 관계자가 그 피의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들이죠. 이게 단순한 무슨 뭐 법적 어떤 뭐 속보를 보도하기 위한 보도 경쟁으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제가 확신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단순 압수수색이라는 속보를 전하는 게 아니고 압수수색의 내용이 민주당과 모 기자의 어떤 뭐 대선을 앞둔 허위 뉴스, 가짜 뉴스를 퍼뜨린 사건이다라는 내용을 급히 전달해야 될 날이었던 것으로 저는 의심합니다. 검찰 입장에서 바로 그날이거든요. 뭐냐면 강서구청장. 바로 제가 이날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일이었고요. 제가 압수수색 당한 날이 이때 민주당이 압승할 거라는 사전 예측 조사들이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검찰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뭔가 선거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도록 또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선거장에 나오도록 뭔가 유도했을 그런 개연성이 아주 깊은 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압수수색 당하고 있다 속보를 넘어서서 이 압수수색하는 내용이 이런 거다라는 거를 그날 오전부터 긴급하게
포털 사이트에 뿌려야 됐던 급한 이유가 있어서 저렇게 압수수색 영장을 유출한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 내용을 가지고 제가 역시도 공수처에 서울중앙지검검사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고발한 상태입니다. 네, 실제로 저는 강서구 수원 보궐선거했던 그 오전 당일은 포탈에 그 허재영 기자에 대한 그 허재영 압수수색이 그냥 종일 있었죠. 9시 뉴스까지. 네. 그래서 마치 그날은 강서구청 재보궐선거일이 아니라 무슨 뭐 민주당 가짜 뉴스, 뭐 대선 개입 뭐 이런 뉴스가 오히려 더 큰 뉴스였어요. 오전까지만 해도. 네, 제가 좀 제 일이다 보니 약간 좀 말하는 그날 하루 동안 우리 국민들을 속이려 했지만 네. 선거 결과는 결국 국민의힘 후보가 대패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따박따박 제가 공수처에 다 고소하고 고발했고요. 그리고 지금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위법성을 다투기 위해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도 요청하고 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제가 법적 대응을 다 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힘이 붙였어요. 근데 국회에서 이렇게 이제 그 강백신 검사 등이 주동한 언론인에 대한 탄압을 위해서 조작 수사를 감행한 것들에 대해서 국회에서 반드시 좀 청문회라도 좀 열어 주신다면 아마 이제 뉴스타파가 아무래도 큰 언론사니까 거기 위주로 많이 일단 다뤄질 텐데 저에게도 또 출석 요청이나 저의 피해 사실에 대한 증언을 요청하면 제가 증거들을 들고 가서 국회에서 낱낱이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오늘 방송에서 당장 공개할 수는 없지만은 결국 이 강백신 검사의 수사팀이 허재영 기자를 엮어놓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 제3자와 함께 이제 증거를 조작하는 시도를 한 사실도 이제 확인이 됐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청문회에 이제 우리 허재영 기자가 증인으로 채택이 되면 그때 까는 걸로 하죠. 네. 네, 청문회 때. 그래서 뒤통수 맞을 준비를 하라고 제가 우리가 지금 오늘 썸네일에서 뽑았는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강백신 검사는 좀 위험합니다. 네. 이거 공개되면. 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자, 이게 허위고 가짜예요. 배임 수재 이거 꼼짝없이 걸린 겁니다. 이 명예훼손죄를 수사하기 위해서 허위도 작성한 거죠. 배임 수재 전혀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공의 사실을 끄집어내 와서 제명을 허위로 기재한 겁니다. 내용도 허위고 제명도 허위. 강백신 검사는 꼼짝없이 증거로 걸리게 생겼어요. 보니까 압수수색 영장이죠. 자, 이러고도 범죄가 안 됩니까? 당연히 청문회 해야 되고 탄핵돼야 되는 거죠. 검사가 허위 공문서 작성해야 되겠어요. 자, 피의자 최현과 피의자 김우철은 리프액트를 운영하는 피의자 허재현에게 우리 녹취록을 전달하였고 다 허위 가짜랍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갖다 끼워 넣는 거예요. 내용에도. 자, 이제 보면은 또 피의자 봉지욱과 취재 자료를 공유하며 피의자 봉지욱을 만난 적도 그 당시에는 잘 알지도 못했다라고 보내요. 보니까 완전히 이것도 다 내용조차도 가짜고 거짓이죠. 이런 사람을 탄핵을 안 해서 되겠어요. 검사가 허위 공문서 작성해서 이렇게 기자를 언론을 탄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탄핵 100번 당해도 할 말 없습니다. 퇴직금, 연금 완전히 박탈해버려야 됩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러고도 뭐가 잘났다고 검찰 쿠데타를 일으키고 어쩌고 이재명 대표를 갖다 끌어다 붙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강백신 검사 청문회 나와서 할 얘기 하세요. 꼼짝없이 걸렸습니다. 보니까는.